안녕하세요. 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입니다. 22년 고숙련 신기술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정의입니다. 고숙련 분야는 NCS 5 수준 이상의 훈련으로 재직 근로자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훈련입니다. 신기술 분야는 신기술 분야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특화 훈련으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그 외에 29개 분야 등이 있습니다. 22년 개선사항입니다. 21년에 신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20대 분야에만 한정되었었는데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 20대 분야와 범부처 신기술 인력 양성 20대 분야를 추가, 총 9개 분야를 순증해서 29개 분야입니다. 29개 분야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잠시 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신기술은 재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채용 예정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고숙련 경우에는 여전히 재직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훈련 시간은 작년에 8시간 이상이었던 것이 올해는 4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훈련 방식도 기존의 집체훈련만 가능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집체훈련뿐 아니라 비대면 쌍방향 훈련, 집체와 비대면 쌍방향 훈련을 전환하는 혼합훈련도 가능합니다. 21년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만 가능하였다면 22년에는 신기술 분야에 한해서 위탁훈련도 상시로 공단에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과정 요건입니다. 고숙련 분야는 NCS 5 수준 이상의 훈련으로 재직 근로자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훈련입니다. NCS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NCS 5 수준 이상의 능력 단위로 구성하여야 하고 해당 NCS 소분류가 5 수준까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상위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4 수준까지만 개발되어 있었다면 4 수준으로 구성하셔도 됩니다. 만약 NCS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그런 BNCS 편성 과정이라고 한다면 해당 분야의 일원이나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매우 복잡하거나 비일상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 또는 그 이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단, BNCS로 편성한 경우에는 기업의 전체 훈련 체계도 내에서 해당 과정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셔서 이 과정이 NCS 5 수준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술 분야입니다. 신기술 분야는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특화훈련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기술이나 신제품 인증 혹은 29개 분야입니다.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해서 과정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시면 됩니다. 29개 분야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분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1번부터 29번까지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2차 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코업, 수소, 양자, 우주 요 분야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정 요건입니다. 신기술 분야는 SW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SW 분야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를 제어하여 각종 기능을 구현하는 지시 명령의 집합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SW 개발 및 구축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SW의 활용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활용, 사용자 작성 소프트웨어 활용 같이 오피스, 워드 프로세서, 이런 범용 프로그램 등의 단순 활용 등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고숙련 신기술을 포함해서 지원이 제외된 항목입니다. 일반, 사무, 행정, 컴퓨터 활용, 리더십, 고객 만족, 영업 등은 저희가 이제 NCS 5 수준 이상이라고 보거나 혹은 신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제품의 단순한 생산, 장비 운영에 관한 훈련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에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공통 법정 훈련 같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 훈련도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되는 항목도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W 활용되는 부분들도 제외입니다. 그럼 고숙련 분야와 신기술 분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대상입니다. 고숙련 분야는 지금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만 가능하십니다.
반면 신기술 분야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뿐 아니라 신기술 분야의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 기관에 대해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훈련 대상입니다. 고숙련 분야는 상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훈련을 하려는 기업만 가능하시고 이 기업의 재직 근로자로만 한정됩니다. 이제 여기서 재직 근로자라 함은 소속 근로자나 협력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은 과정 인정 시 인정받을 때 그 신청하신 훈련 인원이나 실제 실시하신 인원 기준으로 고숙련 훈련 인원보다 신기술 훈련이 더 많거나 혹은 신기술 훈련은 상관없으시고요. 고숙련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가 전체 훈련 인원의 20% 이상 참여하시면 됩니다. 즉 10명을 하신다고 하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가 2명 이상 참여하시면 가능합니다. 신기술 분야는 상시는 재직 근로자뿐 아니라 올해 채용 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가 훈련 대상이 됩니다. 접수 일정은 고숙련 분야는 공고가 올라간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하반기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기술 분야는 상시 접수를 하고 있으나 마감일이 11월 30일까지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기간입니다. 고숙련 분야와 신기술 분야 모두 22년 12월 15일까지 과정 실시가 완료되셔야 합니다. 과정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숙련 분야는 NCS 5수준 이상, 신기술 분야는 신기술, 신제품, 신기술 29개 분야입니다. 훈련비는 고숙련의 경우 NCS 직종별 단가 100에서 최대 300%까지, 신기술 분야는 NCS 직종별 단가 150에서 최대 300%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숙련의 경우는 100%로만 설정해서 제출하신 경우 비용 산출 내역서가 면제됩니다. 신기술 분야는 NCS 직종별 단가의 150% 정도로 설정할 경우 산출 내역서가 면제됩니다. 고숙련 분야는 숙식비 등도 제공 가능하시고 신기술 분야 숙식비뿐 아니라 채용 예정자 훈련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자 수당도 가능합니다. 재수강은 두 경우 다 모두 불가하고 훈련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하되 단 실습을 30시간 이상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숙련 신기술의 절차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공고 및 설명에 지금 보여드린 영상처럼 공고가 게재될 거고요. 접수는 5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정 신청은 마찬가지로 HRD넷에 등록하시면 되고 고숙련의 경우 5월 6일까지, 신기술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장 심사가 있고 과정 실시 후 지원돼서 비용이 마감됩니다. 과정 접수받은 기간에도 심사를 통해서 인정받은 훈련 과정들은 훈련 실시가 가능합니다. 고숙련 아까 말씀드렸던 접수 기간, 신기술을 상시 접수하되 단 접수 후 12월 3일까지 HRD넷으로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과정 인정일부터 12월 15일까지 훈련 실시 및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훈련비는 기업의 전체 훈련비 지원 한도에서 차감이 되며 되도록 과정 종료 후 빠른 신청하셔서 올해 보조금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항목입니다. 사실 고숙련 분야와 신기술 분야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대사항입니다. 신청이 많이 몰릴 경우 우선 지원 기업, 장시간 훈련, NCS나 실습 비중이 높은 과정, 신청 과정과 신청 인원이 많아 수요가 높다고 판단된 과정을 먼저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프라의 경우 신청서에 기술한 훈련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서류로 확인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고 공단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훈련 적정성은 차후 보실 계획서 작성 방법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CS 직종별 단가 300% 이내에서 하되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비용 조정 없이 과정을 부적격 처리하거나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각 훈련비 단가 책정 방식에 맞춰서 적합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년도 실적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하실 때 인원 대비해서 너무 미만으로 수료하시거나 폐강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차년도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훈련의
20%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거나 혹은 신기술 분야 참여 인원이 고숙련 분야보다 많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걸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과정 신청 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과정별 20%가 아닌 기업에서 신청하신 전체 실시한 과정의 2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훈련비 상정 방식입니다.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이렇게 뒤에 시설비, 장비비, 기타 훈련수당 이렇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료입니다. 외부 강사는 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제안서상에 등급별 요건에 대해서 적혀 있으므로 시간당 단가 기준으로 각 요건에 맞는 분은 요건에 맞게 시간당 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기업 내부 강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당 7만 원 이하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강사의 지급 기준이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경우에는 내부 기준 준수하셔서 비용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보조 강사는 20인을 초과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7만 원 이하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사에 대해서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런 항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비는 심플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재를 구입한 비용 혹은 인쇄에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실제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훈련 인원의 주교재 구입 단가를 곱한 것을 견적서나 계산서 등을 산출하셔서 증빙하여 주시면 됩니다. 교재를 인쇄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컬러는 200원, 흑백은 100원 기준으로 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인원 곱하기 쪽당 인쇄 비용과 실제 몇 쪽을 했는지 쪽수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계산 산출하시고 실제 사용하는 교재비나 교재 인쇄비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비는 훈련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입니다. 여기 소모성이라는 측면에서 장비와 실습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무용품이나 문구류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소모성 재료비는 소모성이므로 불필요한 고가품이나 과대 책정되거나 인프라로 보이거나 자산 성격인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산출되셨는지 혹은 어떤 견적서를 받아서 이 금액이 책정되었는지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만약에 시설을 임차하실 경우에는 1일 40만 원 한도이고 임차 금액은 월 임차료에서 해당 시설에서 활용한 훈련 시간 나누기 160시간입니다. 160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한 달을 20일 정도로 저희가 폭넓게 책정해 드려서 20일 중에 얼마나 훈련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즉 실시한 훈련 장소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그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자가로 소유하신 시설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만큼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상식은 이렇게 A, B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는데 그 공식에 따라서 산출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산출하신 산출 내역서나 견적서 혹은 필요에 따라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나 등기부 등본이나 최근 감정가액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비입니다. 장비를 임차하시는 경우에는 활용한 만큼 지원이 됩니다. 사용료나 사용 횟수로 산정하는 방법, 사용 기간까지 곱해서 월 사용료로 하신 경우에는 월 사용용 대비 160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일 정도인데 요게 실제 훈련 시간에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혹은 인당 사용료 곱하기 훈련 인원 이렇게 세 가지 산식 중에 하나로 적합하신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가 소유 장비이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만큼 적용이 됩니다. 각각 산출한 상식은 A 방법, C 방법, D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각각 여러분들이 산출하신 그 내용에 맞춰서 그런 장비 취득 서류나 임차 서류, 각종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실습비 이외에 책정하는 그런 훈련 비용입니다. 문구류는 1회에 하나여 1인 3,000원까지 한도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비는 1인당 3,000원까지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다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 주시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숙련 신기술 분야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